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밤 10시 29분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밤 늦게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숙제 다 해놓고 자면 좀 개운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 거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그래서 영상 안 올라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볼 건데요. 미국은 하락 마감했고 유럽은 또 재미있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재료에 반응을 한 거죠, 그죠? 고용지표와 애플의 실적 등 이런 거에 반응을, 네,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달랐던 거는 뭐 일부 좀 투기적인 요인이 좀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하여튼 여전히 그런 투기적인 게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그 금요일날 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전에요. 이 고용지표는 일단 혼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논판 페이롤스는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조금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뜻을 내비친 거고,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또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지표가 약간 좀 서로 다른 걸 이야기했죠. 약간 혼조하게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일단 이거를 주식시장은 일단 이런 걸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런 것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요게 좀 의외의 값이 나오니까 한번 볼만은 할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임금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임금과 관련된 지표는 예상치보다 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긴 하구나라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임금이, 고용시장이 약한데 임금이 올라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뭐 일단 뭐 고용시장이 굉장히 뭐 생각보다 좀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야, 고용시장이 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굉장히 그래도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공식적으로 이 언론에 나온 이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은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됐다, 고용시장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인플레 우려 뭐 그런 것도 잔잔하게 나왔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고요? 일단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가 크게 떨어졌죠, 그죠? 네, 이런 흐름이 일단은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계속 가진 않았고 좀 뒤집히긴 했었죠. 일단 이렇게 받아들였다. 고용시장이 좀 약해져가지고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호재였다, 일단 이렇게 처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예.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일단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일단 시작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꼭꼭,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변곡이 발생하면 유럽 증시 문 닫고 변곡이 발생하더라고요. 유럽 증시가 문 닫는 시간이 여기 1pm 써있죠.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유럽 증시가 문을 닫는데, 꼭 하여튼 유럽 증시 문 닫으면은 변곡이 종종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애플 실적 이런 것도 좀 한 번은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애플 실적, 지금 여기 있는 게 애플 실적인데요. 애플이 그 사실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편의상 이제 우리 보통 투자자들은 예상치보다 좋으면은 좋은 실적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진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래요. 자꾸 이제 애플은 보시면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예상치에 비해서 다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처음에는 좋다라고 일단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저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실적이 좋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은 드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보통 예상치보다 좋으면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그게 일반적인데 하여튼 실적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걸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림 그려서 말씀드린 게 그 주식시장을 선풍기 날개라고 비유를 하면은 선풍기 날개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모터가 뭐냐, 모터에 해당하는 요인은 기업의 실적일 수 있는데 일단 기업의 실적이 일단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오르고 애플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상승에 조금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분명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이 모터에 그 직접적으로 이런 뭐 기업의 실적, 뭐 물론 이런 것도 영향을 일부 미쳤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증시가 오른 건 외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여전히 그렇게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활개를 치고 있는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자꾸 바람이 불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자꾸 뱅글뱅글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모터는 좀 잘 안 돌고 있지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확실히 보니까 모터가 약해지긴 했네, 애플이 약해지긴 했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애플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씩 애플 주가를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애플이 대장주니까 그렇죠. 예. 애플이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증시 뭐 주식 몇 종목 안 보죠, 그죠? 이거밖에 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만 보는데 얘네가 대장이니까 대장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제가 개별 종목 뭐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건 아니고 전 이제 주로 이제 큰 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 볼 때 이런 대장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은 이런데 주식시장이 왜 이러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지수나 시장 전체로 움직이는 건 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 말씀을 좀 한번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애플이 하여튼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5%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그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애플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 지도인데요. 애플이 압도적으로 빨갛죠, 그죠? 예. 애플이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예, 잘 버티다가.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 애플 실적 때문에 사실 하락 마감했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상승했던 거는 뭐 어쨌든 뭐 애플은 미국 기업이니까 뭐 유럽 주식은 오를 수도 있지라고 뭐 그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서로 분위기는 좀 다르게 마감했다. 유럽은 상승하고 미국은 하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근데 미국의 하락은 확실히 애플의 그 실적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냐라는 추측이 좀 들긴 합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었겠지만은 제 생각엔 뭐 고용지표의 영향보다 역시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이끈 건 결정적으로 애플이 아닌가, 애플의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는 일단은 뭐 고용지표는 고용시장은 약화됐다라고 일단 시장이 반응하면서 일단 고용지표 자체는 호재로 반응을 했어요. 일단은요. 뭐 저의 생각과는 뭐 저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호재냐?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호재죠, 그죠? 저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는 애플 실적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런 건 고용지표의 영향 크게 받았겠죠.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이 금리가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는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그게 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다는 걸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다고 장 초반에 오르기도 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단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니까 하락 마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고용지표가 금리가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어제 좀 급락했거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급락할 만한 그 정도까지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 달러와 금리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투기적인 요인이 좀 거기에 가미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고용지표의 반응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의 변동성 뭐 이런 게 확대되고 있다. 뭐 무브 지수, MOV 무브 지수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금요일에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측면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시장이고 달러고 뭐 환율이고 주식 시장이고 간에 그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다 지금 굉장히 좀 투기적인 움직임이 그 투기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면은 요만큼만 반응하고 끝날 게 지금은 요렇게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루하루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안 되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 봐야 어쨌든 지지와 저항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변동성은 크지만 결과적으로 보셔야 될 건 이 변동성이 큰 거에 놀라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중요한 저항 넘어섰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니?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뭐 너무 놀라고 그럴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밤에 있었던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풀어봤습니다.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번 주엔 결과적으로 뭐 미국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오래간만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쫙 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좀 이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한번 왜 하락했는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쭉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많이 빠졌던 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죠?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 이벤트 자체의 충격은 별로 안 크나,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금리가 치솟는 거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피치 사태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거에 시장이 갑자기 주목을 하면서 야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좋다, 골디락스다, 굴스비라는 그 연준 총재가 나와갖고 골든 패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막 내비치면서 시장이 막 올라가고 굉장히 강했는데, 이 분위기가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시장이 주목하게 되면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른다, 야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죽겠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악재로 지금 둔갑을 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게 갑작스럽게 금리 급등을 이끌면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 금리 급등을 더군다나 더욱 부각시키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호재였던 게 갑자기 이번 주 들어갔고 피치 신용등급 이후로 갑자기 분위기가 약재로 바뀐 거예요.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가 지난주였나 그런데 그때 뭐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FOMC 회의 결과적으로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잔잔한 긴축 우려, 그런 것도 일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하락에 또 영향을 미친 거 하나 더 있죠. 기업의 실적.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봐도 그다지 뭐 크게 이상한 상황은 없는데요. 이제 대장까지 실적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근데 이 보시면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뭐 어닝 쇼크 나왔던 기업은 거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T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었고, 또 그리고 몇 주 전에 발표가 돼버린 뭐 미국에 있는 그 위험한 지역은행들 혹은 뭐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몇 주간 그렇게 좋은 실적을 꾸준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꾸준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락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악재가 좀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아직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붕괴시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붕괴시킬 것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예감인 거고 실제로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게 그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드디어 좀 의미 있는 단기 하락 추세라도 등장을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금리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죠? 다음 주에도 금리를 잘 보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금리를 주목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벌벌벌 떠는지 이런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제가 지난주에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붕괴시키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역시 그저 금리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들은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저항 부분에서 간당간당하게 놀고 있지만 넘어서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금리가 중요한 저항 넘어서서 레벨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시는 와장창 하겠죠. 이게 맞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금리의 움직임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될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그게 한국 증시에는 금요일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거 안 보여드리고. 목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CPI가 발표가 되는 거죠. CPI하고 코어 CPI 요거 두 가지가 목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들은 금리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죠, 그죠?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실 약간 더 복습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거의 한 달쯤 전에 발표된 이 CPI들이 이게 낮게 나오면서 그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막 랠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요.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슬슬슬슬 이게 슬슬슬슬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경기 침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증시가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있습니다. CPI가 이게 한 달 전에 발표됐던 그 CPI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영향은 끝났고,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대한 금리 상승,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관점이 옮겨온 거죠.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 달 전쯤에 CPI 발표됐었는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야, 이거 이제 인플레 낮아지니까 더 이상 긴축은 없다 이러면서, 긴축 안 하면 경기 침체도 없지 이러면서 미국 경제 좋다라는 자신감이 이때부터 나왔던 것 같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슬슬 뭐 골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꾸 뭐 너무나 좋은 뭐 골든 패스다 뭐 아니면 골디락스다 이런 표현을 이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금 고생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 쭉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들 좀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짚어넘고, 이렇게 한 번씩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지난 복습을 좀 한번 해봤고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부터 좀 보자면, 일단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많은데요. 근데 이 가만히 보시면 애플 혼자 좀 많이 빠진 거라서 그래도 초록색들이 좀 간간히 좀 보이긴 합니다. 중소형주들은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보시면 러셀 지수는 얼마 안 빠졌다 이런 걸 보면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긴 합니다. S&P나 나스닥 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던 것 같네요. 가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이어나가자면은, 나스닥은 어떻게 됐냐면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입니다. 그 일본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분봉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몇십 포인트 정도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편안하게 일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5,370이 6월 15일 날 이 종가입니다. 나스닥에 6월 15일 날 종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 지금 이제 종가가 354니까 살짝 붕괴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분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몇십 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분봉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완벽하게 붕괴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 나스닥은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지지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붕괴인데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죠. 이게 붕괴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저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검증을 하자. 일단은 확실히 붕괴시키는 거 좀 검증을 하고 나서 믿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직 붕괴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으나 아직 붕괴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자리가 이제 붕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쌍고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3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15,500 정도 여기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뭐 좀 부지런하셨던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하여튼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인 거고요. 이제서야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니까 이제서야 천천히 이제서야 좀 상승 추세가 꺾이나 라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고 있죠. 지난번 여기서 손톱으로 뜯으면서 새벽 밤늦게까지 지켜보면서 포지션 진입했던 거 이제는 편안하게 잘 들고 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S&P도 비슷합니다. 그죠? S&P도 비슷한데 올라다 빠졌으니까 얘도 S&P도 일봉상으로 보면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킨 겁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하고 조금 차트가 다릅니다. 6월 15일날 고점이 6월 15일날 종가가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이 종가가 4,470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종가는 4,498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고, S&P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는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약한 건 나스닥이고 강한 거는 S&P죠. 그죠? 상대적인 차이를 조금은 이해해야겠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도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독일 증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영상 녹화할 때 말씀드린 게 갭상승 출발하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돌리기가 갭상승 출발하면 오히려 하락하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냥 상승하기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상승하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경직성 테스트까지 하고 긴 아랫꼬리 달고 양봉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지지력 테스트가 어느 정도 이건 지지력 테스트가 잘 된 거고요. 강력한 매수세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죠? 박스권 내에서 저렇게 매물대 내에서 이런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보는 거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게 유럽 증시는 분명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건 강하다라고 봐주셔야 되겠고, 얘는 일단 더 올라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붕괴시키려면은 이 밑에 있는 지지선들 훼손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거 이제 어디가 저항이냐를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조금만 좀 더 체크를 하자면은 변동성 지수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중요했던 직전 고점이죠. 박스권 상단 자리인데 상단 자리의 지지력을 재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죠.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한 거 3거래일 동안 확인까지 했으니까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는 연속적인 급락 폭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기가 좀 많이 드리워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조지표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메인 지표는 뭐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죠? 선물지수의 지지와 저항이에요.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파생상품 시장 옵션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사실 급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까지 오긴 왔어요.
그러나 저런 거는 보조지표에 불과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되는 지지와 저항, 이거는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지지선 지키고 있어요. 붕괴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합리적이나 아직 확인은 한 건 아닙니다. 아직 붕괴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봤죠. 애플이 급락을 하면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트가 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도 지금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전고점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보시면 됩니다. 여기 6월 5일날 음봉 나왔던 이 자리 시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자리 아직 완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완전 붕괴시킨 거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아직 솔직히 중요한 자리를 완전 붕괴시키고 이런 건 아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저기 금요일날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2011년에 증시 빠지는 걸 봐라. 그렇게 오랫동안 하방 에너지를 모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대폭락을 해버리니까 하락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고 다시 반등해버리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하방 에너지를 좀 너무 급속히 좀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앞으로 계속 이제 빠지면은 좀 이건 단기 언더슈팅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전한 상승을 만드는 밑받침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얘도 근데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요. 위에 있는 이런 자리들은 그냥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사실상 이제 이 자리가 직전 고점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위에는 사실 어떤 슈팅의 영역 뭐 그런 거다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테스트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급락 이런 거 계속해서 연속돼서 급락 이런 게 연속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연속해서 나오면은 이제 언더슈팅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단기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아무튼 굉장한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걸 전환을 시키려면 이렇게 성급한 행동을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쭉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받고, 그죠? 금리 받고, 달러 받고, 그죠? 다 봤죠? 참, 2년물 국채 금리도 한 번씩 좀 보긴 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다중 고점형을 확인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을 좀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기 의미 있는 저항을 만들어내고 빠지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있다. 연준이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는 끝냈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넘어가냐 아니면 여기서 못 넘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거를 일단 우리가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채권 투자 그런 아이디어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엔 일단 뭐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금리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10년물 금리가, 그렇지만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 상승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거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그 상승 추세가 끝났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채권 투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좀 타이밍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싶긴 합니다. 참고로 10년물 금리는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죠. 직전 고점 자리에 대한 그 돌파 한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자리 진짜 돌파 한착했는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물론 만만치 않은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승세, 또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일단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한번 떨어질 때 되긴 됐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 그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충분히 이런 급락이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모습. 금리가 근데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또 빠졌죠. 예,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제 생각엔 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증시는 분명히 힘이 급속히 빠져가고 있다. 증시는 양싸대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죠? 금리 때문에 싸대기 맞고, 기업의 실적 때문에도 싸대기를 맞고, 이래저래 아무튼 증시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나요?
확인될 때까지 돌다리 두드려 보고 계속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증시, 월요일날 한국 증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한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는 보시면은 급락의 준비가 좀 돼 있어요. 풋옵션들이 매물 소화 잘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금 직전 박스권 자리, 상단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풋옵션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스피 선물은 342라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어요. 톡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지지선. 보통 중요한 지지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락 폭락할 준비를 금요일날 다 맞춰놓은 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급락 폭락 준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금만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버리면은 월요일날 급락 폭락할 수 있겠구나까지는 일단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죠?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 하락을 보고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 최소한 개파락 출발하겠구나. 일단 상승 출발은 아니겠구나 싶죠. 그죠? 근데 지금 마침 공교롭게도 선물 342.32 어제 종가였으니까, 금요일날 종가였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개파락을 한다 하더라도 342는 일단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붕괴될 것이라고 그냥 추측은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342가 붕괴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추측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불확실한 거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42를 일단 깨긴 깰 거다, 깨서 출발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짐작이 되는데, 개파락은 어디서 할지 몰라요. 342 살짝 붕괴시켜서 출발할 수 있는 거고, 342가 아니고 애초에 시작부터 왕창 급락해갖고 저기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장 초반부터 대폭락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다시 342를 돌파한 차가 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을 거라 보입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미국 증시 마감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일단 개파락 출발할 거다. 개파락 출발하면서 340인 일단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단은 풋옵션들이나 저런 꼬라지를 봐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일단 급락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불확실성.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장중에 양봉이 나와서 다시 342를 돌파한 차가 할지, 아니면 장중에도 대폭락을 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 한국 증시 월요일날 급락할 준비가 됐으니까 월요일은 무조건 장대 음봉이야, 개파락 장대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까지만 딱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이상 이야기하면 그건 김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상승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상승 추세가 끝날 수 있다는, 상승이 전환될 수 있다,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급하게 먹을 필요 없고요. 천천히 언제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객관적으로, 그죠? 김치국 드시면 안 되고 보이는 대로 대응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